할로윈 밤은 항상 나에게 너무 버거웠다. 휴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초인종 소리와 사탕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무리들 때문이었다. 내 5살짜리 딸 애비는 당연히 그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오늘 오후부터 작은 공주 의상을 입고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녀의 팔에는 플라스틱 호박 바구니가 흔들리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임신 8개월째였고 지쳐서 그녀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내밀며 문 앞에 서 있느라 발이 아팠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이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애비를 재웠다. 그녀의 사탕 바구니는 곰인형처럼 그녀의 팔 아래에 놓여 있었다. 트릭 오어 트릿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행렬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밖의 거리는 이제 조용했고 몇몇 희미한 웃음소리와 가끔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뿐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사탕 그릇을 무릎 위에 올리고 남은 것을 무심코 씻고 있었다. 임신 중의 식탐은 야식 사탕 폭식을 정당화하곤 했다. 나는 긴 밤을 보낸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하찮고 뻔한 공포 영화를 틀었다. 약 15분쯤 지나 막 긴장을 풀기 시작했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치 영화 속에서 그 두드림 소리가 난 것처럼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트릭 오어 트릿을 하겠어?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에서 울적한 작은 고동을 느꼈다. 눈구멍을 통해 보니 그 남자가 늑대인간 가면을 쓰고 현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진짜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문을 살짝 열고 그를 노려보았다. 트릭 오어 트릿.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찡그리며 바라봤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집에 가, 아니면 경찰 부를 거야. 멍청한 장난꾸러기들아.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값싼 플라스틱 가면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속에서 불안감의 전율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그냥 서서 나를 지켜보는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 꺼져. 나는 더 크게 외치며 문을 쾅 닫았다. 기다리며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몇 초 더 침묵이 흐르자 나는 문을 2번 잠그고 현관불을 끄고 잊어버리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뒤척였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애비의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가면 쓴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계속 깨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여기에 있었을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갑자기 번쩍 뜨고 깨어난 것은 새벽 2시쯤이었다. 몇 시간 동안 달린 것처럼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소리도 없었고 가슴을 차갑게 압박하는 이유 없는 공포가 없었다. 조심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그냥 애비를 확인하고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부드럽게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집안의 공기는 전보다 차가워졌다. 계단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있었다. 계단 밑에 네 발로 웅크리고 있는 늑대 인간 가면을 쓴 남자. 그의 머리는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기울어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얕고 거칠었고 집안의 침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오직 내 맥박 소리만 귀에서 쿵쿵 울렸다. 우리는 잠시 동안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낮고 동물적인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마치 돌진하려는 개처럼. 내 몸이 내 마음보다 먼저 반응했다. 난 돌아서서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가 나를 쫓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빠르게, 그러나 걷는 모습이 아닌 마치 기어오는 것처럼. 난 뒤를 돌아봤고 내 피는 얼어붙었다. 그는 네 발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마치 동물처럼. 그의 손과 발은 계단에 부딪히고 그의 몸은 자연스럽지 않게 뒤틀리며 나를 쫓았고 그 소리들. 그는 으르렁거리며 호통치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난 가까스로 애비의 방에 도착해 문을 세게 닫고 잠갔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912를 거의 누를 수 없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난 전화기에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문을 긁는 그의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집에 누군가 있다. 그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교환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문? 저편에서 들리는 쿵쿵거림과 긁는 소리, 낮고 거친 으르렁거림에 묻혀버렸다. 그가 문을 발로 찼을 때 문은 덜컹거렸고 점점 더 세게 찼다. 나는 문에 등을 대고 몸을 떨며 아비를 꽉 끌어안고 경찰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막 열리려던 순간 나는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쿵쿵거림은 멈췄고 긁는 소리는 조용해졌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부서진 현관문과 금속 막대기로 보이는 것으로 망가진 자물쇠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라졌으며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밤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집을 수색하고 동네를 확인했지만 그의 흔적은 없었고 그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었다.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야. 그가 마스크 너머로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침묵하면서도 인내심 있는 눈빛으로 마치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문을 다시 열기를. 그린우드의 할로윈 밤은 항상 우리 동네의 최고를 이끌어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코스튬을 입고 뛰어다니고 집들이 무시무시한 장식들로 꾸며지고 한 해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지. 하지만 올해는 잭 말로우와 그의 아내 리사가 그들의 귀신의 집으로 우리 모두를 크게 앞질렀다. 그들은 작은 모임을 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한두 시간 일찍 가서 도와주고 밤을 즐기기로 했다. 릭 톰슨이 내 이름이다. 나는 오랫동안 잭과 좋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고 리사는 그의 여자친구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했지만 최근 그와 리사 사이가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다. 나는 리사가 다이안이라는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색함이 저녁을 망치지 않도록 가볍게 넘기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며 저녁은 지나갔다. 우리 모두는 술을 마시고 웃으며 깊어져가는 긴장의 물결을 눈치채지 않는 척하고 있었다. 어느새 밤 10시가 되었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과자 아니면 장난, 현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항상 친절한 주인이었던 잭은 일어나 사탕 그릇을 들었다. 내가 나갈게. 그는 문으로 가면서 말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잭을 쫓아 현관까지 갔지만 복도의 그림자에 숨어 멀찍이 서 있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이 엄습했다. 문을 열 때 잭은 과자 아니면 장난 아이들을 기대했다. 대신 기괴한 가면을 쓴 인물이 서 있었고 갈색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잭이 반응하기 전에 그는 총을 꺼내 얼굴에 총을 쐈다. 잭은 순식간에 쓰러졌고 사탕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나는 어두운 복도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리사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서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복면을 쓴 침입자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나는 더욱 그림자 속으로 몸을 움츠렸다. 도와줘. 누군가 경찰에 전화해. 그녀는 결국 트랜스에서 벗어나 소리쳤다. 다이앤은 얼굴에 공포가 가득한 채 거실에서 뛰어나왔다. 그녀는 복면을 쓴 인물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는 다시 총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목격자는 없다. 그 인물은 혀를 내둘렀다. 내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려고 몸을 돌렸고 탁자에 부딪혀서 유리가 바닥에 쾅 소리를 내고 깨졌다. 그 깨지는 소리가 나를 들키게 할 것이다. 침입자의 머리가 내 방향으로 확 돌아왔고 나는 이제 내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뒤쪽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살인자가 내 뒤를 쿵쿵거리며 쫓아왔다. 나는 마당으로 뛰어들어 낮은 울타리를 넘어 옆집 마당으로 넘어갔고
이웃은 자신의 경계선을 가로질러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뜰의 미로를 헤치고 다니며 멈추지 않았다. 길에 나와서 블록 끝에 주차된 경찰차를 보았다. 나는 숨이 차고 당황한 채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와줘. 내 친구가 총에 맞았어. 살인자가 날 쫓고 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집 쪽을 가리켰다. 경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끌고 집으로 빠르게 향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리사는 제게 시신을 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다. 다이앤은 사라졌고 가면을 쓴 침입자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내 진술을 취하고 경찰에게 나를 태워준 가면을 쓴 남자와 그 끔찍한 추격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으로 나는 리사의 이상한 반응과 다이앤의 눈 깜짝할 사이의 실종을 언급했다. 경찰은 이 모든 단서를 조사하겠다고 나에게 확신시켰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강력한 도전을 감수하며 조사팀은 말로우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벗겨낸다. 리사와 다이앤이 계속해서 그들 사이의 로맨스 관계를 촉진하는 가운데 잭에 대한 반감이 계속 커져갔다. 그 살인 공격은 확실히 계획된 것이었다. 디아나는 발견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압박 속에 그녀는 음모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백하며 리사를 연루시키고 잭을 없애기 위해 고용된 청부업자인 가면을 쓴 살인자의 정체를 밝혔다. 그 살인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임이 드러났다. 뒤따른 재판은 그린우드를 사로잡았다. 할로윈 살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듣는 것은 뼈에 소름이 끼쳤다. 리사와 그녀가 고용한 살인자는 종신형을 받았다. 디아나는 법과 협력했으므로 더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결코 그 운명적인 밤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나는 고통에 맞서 싸웠지만 정의에 맡겼다. 잭의 추억과 그가 목격한 사건에 의해 괴로워하며 단지 또 다른 순수한 밤이 될 수 있었던 저녁에 그의 삶을 빼앗긴 것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익숙한 얼굴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불륜과 사랑을 나누는 선이 얼마나 얇은지를 전설적으로 상기시키는 할로윈 침입자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매년 힐로윈이 되면 아이들이 그들의 복장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닐 때 나는 그 밤과 잃어버린 친구를 떠올리곤 한다. 매년 헬로윈이 되면 우리의 거리는 복장과 웃음, 그리고 번쩍이는 현관 불빛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문에서 문으로 달려가며 그들의 사탕 봉지가 분 단위로 무거워졌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 흥분감, 설탕의 기운, 우리가 마법 같은 어떤 것의 일부인 느낌, 비록 단 하룻밤이라도. 하지만 항상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블록 끝에 있는 한 집, 오래된 맥패든 집이 있었다. 낮에도 그곳은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것의 페인트는 오래전에 벗겨져 썩은 나무가 드러나 있었다. 앞들은 자라나 있었고 아무도 몇 년째 맥패든 가족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사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안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집이 아이들을 통째로 삼켰다는 것이다. 내 친구들과 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임을 만들었다. 매년 헬로윈이 되면 우리는 서로 그 문을 두드려 보라고 했다. 물론 아무도 한 적이 없지만 그 해에는 했다. 나는 12살이었다. 허세가 가득하고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흥분된 상태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데런이 이중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나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나 이거 할 거야. 그들이 웃었지만 그들의 눈 속에 다른 무언가의 흔들림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 어쩌면 존경. 어쨌든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맥패든 집 쪽으로 걸어가자 동네 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다른 집에서 들리던 웃음과 음악 소리가 현실에서 빠져나와 어딘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졌다. 문은 가까이서 보니 더 안 좋아 보였다. 파편이 생기고 비틀렸으며 무언가가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한 것 같았다. 난 녹슨 문 손잡이를 잡았고 놀랍게도 쉽게 돌았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면서 희미한 노란빛이 담긴 길고 좁은 복도가 드러났다. 난 주저했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퀴퀴했다. 먼지 입자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떠다니며 몇 년 동안 방해받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이미 이만큼 왔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미친 노부부의 집 같지는 않았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할로윈 장식들, 천장에 매달린 싸구려 플라스틱 거미와 가짜 거미줄이 있었다. 잭 오랜턴들이 복도에 줄지어 있었고 그들의 조각된 얼굴들은 악의적인 웃음을 지으며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진들이었다. 벽을 따라 늘어서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에는 할로윈 복장을 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텅 빈, 거의 비어있는 듯한. 나는 가까이 다가가 가장 가까운 사진을 찡그리며 보았다. 소녀는 내 나이 또래였고 귀에서 귀까지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말도 안 돼. 작년에 할로윈 때 실종된 토미 하트웰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두가 그저 유괴당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사진을 응시했고 뱃속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토미는 사라졌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여기 수십 년 전 것처럼 보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때 들었다. 부드러운 웃음소리였다. 어딘가 집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목덜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웃음소리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뒤에 있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벽을 흔들며 닫혔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난 갇혔다. 문에서 물러서자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휘저으며 잭 오랜턴의 촛불이 깜빡거렸다. 그림자는 길고 일그러지며 늘어졌고 눈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거기 누구야? 아무 대답도 없었고 그저 그 불길한 먼 웃음소리만 더 들려왔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톰이었는데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토미가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회색이었고 그의 눈은 빈 검은 구멍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토미?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들어 복도 저 끝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겁게 나왔다. 너는 우리를 도와야 해. 나는 얼어붙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사진 속 얼굴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 공허한 눈이 내 모든 움직임을 쫓아왔다. 토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도와주지 않으면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너처럼? 토미는 얼굴을 고통스럽게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주위의 벽들이 닫히는 것 같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내가 들어온 문과 똑같이 생겼지만 이 문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내 이름 안 돼. 내 이름 안 돼.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본능이 거꾸로 돌라고 소리쳤다. 다른 출구를 찾으라고. 하지만 토미의 눈빛, 그 어둡고 빈 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다. 돌리자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좁고 어두운 계단이 드러났다. 그 사이로 들어서자 집이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내 뒤의 빛은 어둠에 삼켜져 사라졌다. 계속 걸었다 또 걸었고 그리고 다시 바뀌었다. 집은 조용했고 창문들은 어둡고 생기 없었다. 나는 집으로 뛰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떨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단순히 내가 할로윈에 놀란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리는 사이렌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맥패든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무려 5층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라졌던 아이들,
그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매년 할로윈이면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해집니다.